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으로 상향. 2026년을 향해 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가능성의 영역에서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는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엑시노스 2600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 구조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압도적 1위였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늘 할 수 있다와 아직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명확하다.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강하게 회복되고 있고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HBM3를 거쳐 HBM4로 가는 기술 로드맵을 실제 양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발열과 수율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은 분명한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증설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미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모리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그 이후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호황의 수혜자에 머무느냐 아니면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필요로 하는 종합 반도체 파트너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엑시노스 2600의 의미는 단순한 모바일 AP 하나가 아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가 최첨단 공정을 실제 상용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1차 시험대다. 만약 2026년 상반기 출시될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고 발열 성능 전력 효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증 사례가 된다. 내부 테스트나 발표가 아니라 수천만 대 단위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라는 현실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이다. 이 검증은 곧바로 미국 시장과 연결된다. 미국이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공급망 안정성이다. AI 칩 서버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로봇에 들어가는 칩 대부분이 대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구조적 리스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실제 양산이 가능한 파운드리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TSMC는 여전히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1위다. 하지만 고객세가 너무 많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까지 이미 물량이 가득 찬 상태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새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이미 구축 중이며 아직까지는 생산 여력이 남아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선택 요인이 됐다.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테슬라는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연산까지 모두 직접 통제하려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원하는 것은 좋은 공정만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 체계다.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테슬라 전용 생산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는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할 수 있다는 말 대신 해냈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NVIDIA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엔비디아는 AI 시대 핵심 기업이며 HBM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고객이다. 현재 주력 공급사는 SK하이닉스지만 엔비디아 역시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사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기술 신뢰 회복의 상징이 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인텔과의 협업이다. 인텔이 PCH 플랫폼 컨트롤 허브 칩을 삼성 공정에 맡겼다는 점은 겉으로 보기엔 레거시 공정 수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레거시 공정은 최신 공정보다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한다. 즉 파운드리 사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첨단 공정으로 기술력을 증명하고 레거시 공정으로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TSMC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모델이다. 삼성전자가 이 구조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환경도 삼성전자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제조 능력을 원한다. 대만의 모든 핵심 반도체를 맡기는 구조는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된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여전히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 기업과 파운드리 부진의 이미지에 묶여 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선반영한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이라는 이름들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메모리 회사가 아닌 종합 반도체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파운드리 사업은 수주유,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분명히 바닥을 지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초입에 서 있다. 엑시노스 2600은 그 신호탄이고 미국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에 가깝다.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은 상상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몇 년 뒤에는 당연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술로 평가받는 국면,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국면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26 영업이익을 100조 원으로 바라보는 시대. 앞으로의 기술과 발전이 기대된다.